파마로그 에피소드 6에서는 엔세이드와 위장약의 불편한 동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가 쓰리고 아플 때 속을 달래주는 제산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중탄산 소다, 즉 베이킹소다입니다. 이 물질은 위산을 물리적으로 중화해 즉각적으로 속쓰림을 잡아주지만 위산이 계속 만들어지는 원인 자체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는 이후 위산 억제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같은 비선택적 엔세이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면서도 위벽 보호 기전까지 억제해 위염, 궤양, 출혈 등을 유발합니다. 이와 관련된 콕수한 효소는 위점막 세포에서 상시 발현되어 PGE2와 PGI2를 만듭니다. 이 두 프로스타글란딘은 점액과 중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점막 혈류를 유지해 위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비선택적 엔세이드는 콕스1과 콕스2 효소를 모두 억제해요.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위벽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 PGE2와 PGI2의 생성을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위산이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위 점막에 작용해서 위를 아프게 만들게 됩니다. 먼저 위산 분비 기전에 관해 살펴봅시다. 벽세포, 즉 위산분비세포는 위산분비 촉진 호르몬인 가스트린, 위벽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그리고 위점막 상피의 ECL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등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신호를 받아 위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스트린과 아세틸콜린은 벽세포를 직접 자극하기도 하지만 ECL 세포를 자극해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위산 분비에서는 히스타민 수용체가 이를 세 가지 자극을 통합하는 최종 신호로 작동하게 되어 강력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히스타민의 위산 분비 역할을 차단하면 가스트린과 아세틸콜린 경로까지를 포함해서 위산 분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가 개발됐습니다. 바로 시메티딘과 라니티딘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는 히스타민이 H2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포 내 사이클릭 AMP 신호를 줄임으로써 프로톤 펌프의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동은 멈추더라도 위산 분비 펌프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위산 분비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즉 PPI입니다. 그 대표 선수격인 오메프라졸은 아스트라와 아사히 가세이 연구진이 개발한 약으로 본래는 프로드럭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메프라졸은 위의 강산성 환경에서 활성화되어 위벽세포의 위산분비 펌프, 즉 프로톤 펌프 역할을 하는 프로톤 포타슘 ATPase 단백의 루멘 쪽 시스테인 잔기와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펌프가 비가역적으로 잠기게 되어 새로운 펌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위산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메프라졸은 위산에 닿으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까지 장용 코팅으로 위산에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졌습니다. 이 작용 기전 덕분에 오메프라졸은 브릴로색이라는 이름으로 상업화되었고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를 대체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는 특허약으로 비쌌고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는 이미 특허가 풀려
저렴한 제네릭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제약사들은 PPI의 강력한 효과를 강조하며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 했고, 이에 대해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제 진영은 가격과 접근성을 무기로 맞섰습니다. 이 경쟁은 보험약과 의사 처방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세이드는 통증을 잡지만 위장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장약, 특히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으려 했습니다. 즉, 위를 덜 상하게 하는 새로운 엔세이드, 바로 콕스2 선택적 억제제의 개발입니다. 하지만 위장을 지키겠다며 개발된 콕스2 선택적 억제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PPI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엔세이드와 PPI는 한 몸처럼 처방되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는 성공했지만 PPI 장기 복용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위산을 억제하면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장내 세균 구성이 바뀌게 되고 비타민 B12나 철분과 칼슘의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논란이 됩니다. 위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PPI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셈입니다. 통증을 잡기 위해 엔세이드가 필요하고 엔세이드가 괴롭히는 위장을 지키기 위해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를 쓰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약의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덮는 이 연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역사를 읽고 오늘의 약을 다시 묻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파마로그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